습니다. 명태균 기자회견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서주시죠. 저 위에 가서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 한번 여기서 한번. 네. 이쪽까지 서주세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히 해. 준비하신 입장 있으면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도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 다 받고 이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은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녹취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 오늘 좀 가지고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조사를 다 받고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공천 대가성으로 돈 받은 사실도 인정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SNS에 사과글 올리신 의미는 뭡니까? 네, 조사 들어가시고 제가 질의 변호사님께 대신 네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윤태균 진실을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 진실 밝히러 왔어요. 네. 네. 네네. 질문하시죠. 네. 들어가시고 나서 하시죠. 명태균 불쌍합니다. 어디까지 볼때 진실을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 청와대학교의 소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내라. 그 녹취 부분부터 네. 말씀하시죠. 아이고, 한시네. 몇 번부터? 반말하지 마세요. 너도 반말했잖아, 녹취 부분부터. 아까부터. 반말하지 마시고. 밝혀라, 너 조용히 해. 4번. 저도 국민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선생님, 그 아까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요. 네네. 오늘 이제 뭐 중요한 녹취 자료를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음성이 담긴 그 녹취 자료가 오늘 검찰에 제출될 예정인지 말씀. 제출될 예정 없고요.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추가 폭로 예정이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네. 폭로를 하신 적도 없고 지금 제2의 윤지호인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숨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많은 언론인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공천 대가성이라든지 네. 뭐 이와 관련된 모든 요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네. 강혜경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본인 진술로 밝혀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2의 윤지호 강혜경이 왜 변호인 입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어제 SNS에 사과글 올리셨는데 그 의미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폭로한 건 아니지만 제3자들이 녹음을 해서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바깥으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평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대통령님 부부나 그리고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눈을 끼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의혹 중 하나가 이제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명 씨가 개입을 했다라는 네.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 부분에 변론하실 대해서 계획인가요? 결론은 제가 오늘 못하고요. 네, 조력을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에게 아주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건으로 만들어서 김영선 의원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책 아이디어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입니다. 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도한 게 아니고요.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통장 계좌, 본인 계좌 2개,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를 전부 들고 수시로 입출금을 하고 현금을 빼고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돈 관리를 강혜경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명태균 씨가 말했지만 자금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조사할 이유도 없는 사건입니다. 네. 사실 변호사로 이제 선임되신 지 얼마 안 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녹취 자료를 검토하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 육성이 무슨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전혀 없고요.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어떤 정말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태균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듣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잘 들어주신 건 권력자의 당연한 어떤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앞에서는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숙성이 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경청하신 부분,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입니다. 네. 이게 무슨 공천 의혹입니까? 네. 명태균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 건가요? 불법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죠? 네,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응답자 수를 네. 풀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본인 자체 조사, 본인이 보고 싶어서 언제까지 몇 샘플 돌려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네, 자체 조사 본인 혼자 본 자체 조사고. 미래한국연구소는 3번이나 자체 조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언제죠? 2019년, 2020년, 네. 2022년입니다. 네, 그때 소장이 김태열 소장이었습니다. 네. 김태열 소장은 본인은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거 관련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으로 나온 대선 시절에 나온 보고서와 명태균 씨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이나 여러 기관과 함께 협업해서 의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미공표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공표 중에 자체 조사 중에 일부가 그 명태균 씨가 본인이 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예를 들면 6천만 원 정도를 그 시기에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집어넣거든요. 그거 이하의 그 금액 이하만큼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단순 의뢰인이라고 한다면 가중치를 지시하거나 이런 녹취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여론조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 좀 한번 판단하려고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응답자 수 부풀려진 거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응답자 수가 부풀려졌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를 보면은 변호사님 말씀은 특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뭐 공천 네. 관련해서 네. 그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아니 어떤 게 나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북이나 대구 지역에 네. 시의원 네. 네. 출마했던 사람들이 네. 본인들이 돈을 줬고 네. 공천을 받지 못하자 돈을 달라는 얘기가 다 통화 녹취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말을 한 녹취가 있나요? 녹취가 비슷한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희경과 명태균 사이에 녹음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출마자들한테 김태열 소장이 당시 경영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비용 부족하면 그 사람들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1억 2천짜리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데 드러나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녹음과는 전혀 무관한 시기에 전혀 무관하게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르던 시기에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혐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화 녹음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네. 그 김영선 전 의원을 대통령님께 좀 추천을 하신 겁니까? 네? 대통령님께 네. 추천을 한 겁니까? 김영선 전 의원을? 통화 녹음 그대로 추천한 거죠. 추천을 했다고요? 네네네.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한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당대표나 여기 김영선 전 의원님과의 인연으로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식사도 한번 하셨고 전화통화도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때 어쨌든 유력 대통령 후보 당선인까지 되셨으니 힘 있는 분께 우리 지역은 보궐선거 후보로 김영선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런 얘기는 저희 우리 일반 국민들도 내가 생각하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는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 있으면 전화해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민주당 개딸들은 맨날 문자 폭탄 보내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난년에 대우조선에 가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도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제가 주변인들하고 이야기도 해봤거든요. 되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네, 재밌어 하십니다. 네. 피식 웃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냥 너무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냥 지역에서 있는 일들 구경 가거나 직접 봤는지 여부는 저는 판단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소설을 잘도 쓰신다고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대통령께 네. 공천 외에도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추천도 하고 하셨던 겁니까? 그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쟁점이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사실대로 대부분 맞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사실대로 맞나요?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여론조사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모르신다, 지시한 바 없다. 공천 개입 이거는 본인의 지위가 당선인으로서 당시 인수위에서 새벽 2시까지 고3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심정으로 일하기 바빴기 때문에 개입할래 할 수도 없었다.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창원 산다는 본인의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국가에서 정해진 여러 산자부와 국토부 등의 협의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거지 누군가 개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녹취록에서 네. 대통령께 위원회 평생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알겠다 추천하시니까 본인이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력 정치인이 당선인께서 알겠다고 하시니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실제로 그 주변 지인들에게 강희경 씨나 아니면은 그 김영선 씨에게 공천 발표가 되기 전에 네. 당선될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비밀을 유지하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되거든요? 이분은 저도 지금 한 3주 가까이 소통을 했는데요. 정치 판세를 분석하고 지역 유력 언론사 대표도 했었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정치 고관여층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제2의 윤지호 강혜경의 말에 따르더라도 통찰력 있고 예지력 있고 대부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판세 분석도 한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네. 통화 내용은 그런데 네.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의 통화할 때는 다르잖아요. 그건 둘 사이의 일이니까 저희가. 아니 김영선 네. 의원은 그러잖아요. 네. 축하한다고 강혜경 씨가 축하한다고 먼저 하니까 입조심만 하고.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함부로 그렇게 맘대로 예단해서 발표도 나지도 않은 사안을 초치려고 하고 있는데 저라도 입조심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얘기를 해가지고 예측한 건데 그거에 입조심할 이유가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김영선 의원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네, 네. 사무가 선물이라 하되라던 그 녹취에 대해서는 단순한 예지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김영선 의원님께서 민생안전특별본부 본부장이세요. 네, 근데 그거 지명과 관련해서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이 본부장 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간 내부에서 내가 누구도 공천도 내가 하고 누구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네.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본부장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책상 진짜 현실 책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 공천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부장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에요. 이분은 추천을 했을 뿐이에요. 네. 일반 국민들 누구나 우리 당내에서도 후보 추천들 온라인으로도 받기도 하고 인재 영입할 때도 어떤 사람 좋은지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게 입김이 진짜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은 일단 보세요. 그때 당시 공관위원장, 네, 공관위 서류 다 압수수색해야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네, 대통령 부부도 다 진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최대 열심히 해서 관계를 밝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김영선 씨에게 고함을 쳤던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것도 경위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세하게는 제가 김영선 의원 입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명태균 씨 일방적 얘기라서 자세히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에 본부가 생겼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좀 윽박지르는 내용으로 대통령 부부를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못하게 하려고. 그럼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 건가요? 국회의원한테 어떤 일을 못하게 하려면 더 센 권력을 운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더 센 권력을 운운한 사례가 더 있었나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 부부와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은 건 사실이고 캠프 내 사람들이나 주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한 거죠, 본인이. 네. 방금 네. 대통령 부부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기간이나 횟수를 좀 그건 제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도 말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언제까지 연락을 했을까요? 그것도 이따가 조사 끝나고 본인이 밝힐 부분 있으면 밝히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나 네. 확 지르는 것들이 네. 앞서 창원 산다 말씀 설명하실 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정책 제안은 저는 대전광역시의원이었었는데요. 시의원 할 때 특히 지역 언론사 대표님들은 김 의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어디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거 알아봐 이런 거 저한테도 제안을 수시로 하시는데요. 네, 당연하죠. 네. 방금 말씀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네. 실제 지금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네. 그 공무상 기밀 누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언론인들이 의혹 보도를 하니까 네, 입건해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죠. 그런 네. 말씀이 아니라요. 네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산단이 결정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명태균 씨가 직접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보고한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공무상 기밀 누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아무나 이렇게 듣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말해줘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보고 받았다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일단 질문 자체가 팩트가 아닌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했을 때 창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보고를 했다고 진술해서 그것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김영선 의원님 당역사무실에 명태균 씨는 수시로 왔다 갔다 했었고 그 관련한 자료 브리핑을 하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 뭐 어떤 자리인지 몰라도 공무원들께서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강경 씨도 네. 그렇게 비슷한 지수를 했는데 뭐 다른 공무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김영선 씨와 상성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오히려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본부장에 보고를 하라고 해서 시청 공무원들은 그쪽에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제2의 윤지호 얘기는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 유리한 것만 믿을만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선택적인 그 신뢰를 보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네. 강경 씨뿐만 아니라 창원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전제 하에 질문하시는 거에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질문 다 됐으면 저는 들어갈 거고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그 가짜 뉴스의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MBN에서 며칠 전에 단독 보도로 그 우리 명태균 씨가 기존에 9월 24일 날 기존 사용하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고 처남한테 다시 갖다 주는 것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을 뭐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검찰 관계자는 하면서 따옴표로 이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히 확인한 결과 검찰 관계자, 검찰 공보 어디에서도 그런 보도에 협조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자는 저에게 제가 이걸 묻는 말에 본인들의 해석에 불과했을 뿐 검찰에서 나온 의견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자, 또, 김영선, 명태균, 차용증, 허위로 작성,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시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MBN 보도인데요. 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김영선과 그 명태균이 차용증을 허위로 썼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CG 화면까지 보도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명태균 씨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도 경위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태열 소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김태열 소장의 차용증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듯한 그런 문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태열 전 소장이 갖고 있었던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고 김태열 소장의 구속영장 여부가 기추가 주목된다라든지 그렇게 보도해야 맞는데 자, 명백히 압수수색 영장 김태열 건데 그것을 갖다가 김영선, 명태균의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됐다라는 취지로 검찰발로 이렇게 CG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도는 가짜뉴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원, 검찰 관계자 이런 말씀 쓰실 때 언론인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휴대폰은 다 포렌식을 해서 다시 명태균 씨가 다 그거 지금 보도에 다 제가 인터뷰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시간이 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가 신뢰가 하나도 안 가고요. 태균 씨 압수수색 영장은 기자들에게 일부 최근 이미 발표가 된 후에 몇몇 분들이 개인정보 김태열 소장이 서울 보도가 확인해 공개한 적 없어요.